지난번에 제가 목요일 날 페트로 트레이딩사가 루니스호와 페이트리어트호 등 4척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 했습니다. 그런데 주말을 거치면서 이 회사의 홈페이지가 폐쇄되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말을 거치면서 이 회사 홈페이지가 폐쇄되었습니다. 자, 그 외에도 또 파나마 국적의 카트린호가 지금 조사를 받고 억류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또 토고의 석탄 운반석 한 척도 각각 포항과 부산에서 이렇게 억류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까지 북한의 석탄이나 정제유, 밀수, 밀 반출과 관련해서 모두 6척이 잡혀 있습니다. 그 관계자는 16만 5천 톤의 의심스러운 밀 반출을 한 것으로 보이는 루니스호에 대해 지금 별 의심스러운 상황을 찾지 못했다고 하다가 이제는 무혐의까지는 아니고 충분한 증거를 찾기 어렵다. 대부분의 의심 선박들이 선박대 선박 거래를 했다라는 기록을 남기기 때문에 결정적인 증거를 찾는 것이 지금 중요하다. 즉, 이 선박대 선박 거래도 정상적이다라고 이렇게 다들 기록해놔서 그 증거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난 5일날 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북한발 미국 제재 공포에 휩싸인 은행권,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이 억류된 선박의 선사에 선박 대출을 해줬다는 겁니다. 즉 선박을 담보로 돈을 빌려줬다는 거죠. 외교 당국은 국내 금융사가 제재를 받은 사례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공포감이 굉장히 지금 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북한의 석유 제품을 옮겨 실은 혐의로 파이어니어호를 6개월째 조사 중인 가운데 이 선박을 보유한 선사, 페트로 트레이딩사지요. 여기에 대출해준 은행들이 미국 제재 공포에 지금 쌓여 있다는 겁니다. 이 선사가 대여해 운행 중이던 다른 선박도 미국이 발표한 북한 불법 환적 의심 선박의 명단이 오르게 되면서 이거 루니스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루니스호는 자기들이 직접 운영하지 않고 싱가포르 선사에 대여해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뻥이겠죠. 자, 미국은 북한과 같은 제재 대상국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관, 개인, 기업 등에 대해 금융 거래를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재 국가와 거래하는 제3자도 제재하는 것을 의미한데요. 은행이나 기업이나 개인이 또 어떤 국가기관이 이 세컨더리 보이콧에 걸리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한국의 한전이 산하기관인 예를 들자면 남동발전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위반하고 북한의 석탄을 갖다 수입했다, 밀수했다. 그러면 남동발전이 여기 걸리게 되면 그 모회사인 한전까지도 국제의 달러 거래망에서 거래를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전이 앞으로 사와야 될 각종 가스나 또 석탄이나 이런 연료 구입이 국제사회에서, 국제시장에서 거의 불가능해지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외교 당국은 북한과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자금 흐름으로 국내 금융사가 미국의 제재를 받은 적이 없다. 그래서 걱정할 것 없다라고 하지만은 항상 처음이라는 것은 예고 없이 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안 받았다고 앞으로 안 받으리라는 것은 그런 말이 안 되죠. 왜? 지금까지는 한국이 대북 밀수나 밀 반출을 했다라는 그런 증거들이 미약했지만 이제 집중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미국이 그렇게 나올 건가는 저는 아니다는 겁니다.
미국이 북한과의 회담판을 깰 때까지는 한국이 몰래 북한에 석탄을 사주고 뒤로 북한에 정제유를 주고 하는 것을 알아도 가끔씩 공개하면서 너무 그러지 마라 내놓고 이렇게 해왔겠지만 이제 북한과의 미북 회담을 깨버린 상황에서 미국은 한국 엿 한번 먹어봐라. 너네들이 더 나쁜 놈이라고 제재를 때릴 수도 있지요. 그러나 국내 은행들은 이 제재 가능성이 거론된 것 자체가 대외 신용도 하락을 가져오는 문제라고 걱정이 태산이라는 겁니다. 지난 주말 금융권에 따르면 피파이어니어호의 선사인 이 페트로 트레이딩사에 선박 담보 대출을 해준 곳은 산업은행, KB 하나은행, KB는 외환은행을 하나은행이 인수해서 KB 하나은행이라고 하지요. 부산은행 등 세 곳입니다. 이 부산은행은요, 좀 문제가 조금 계속 많은 것 같습니다. 현 정권의 실세와 부산은행하고의 관계가 밀접하면서 지역은행인 주제에 이런 식으로 이런 문제에 계속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대출금은 지난 12월 말 기준, 2018년 12월 말 기준 부산은행이 43억 9,900만 원, 44억이에요. 왜 지방은행이 대북 밀거래에 이렇게 연루되었는가 하는 부분은요, 그건 이유가 있지요. 그 다음에 산업은행이 26억 7,300만 원, 하나은행이 16억 8,300만 원입니다. 이 대출은 모두 정부가 조사 중인 피파이어니어호를 담보로 대출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배 한 척이 지금 총 얼마를 대출했는가 하면 87억 정도를 대출을 했습니다. 이 세 개 은행에서요. 이해가 가지 않는 겁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피파이어니어호는 유엔이 금지한 선박 대 선박, 즉 공해상에서 선박끼리 만나가지고 불법 환적을 해줬다라는 건데요. 즉 자기가 싣고 나간 경유 등을 북한 배에 옮겨 실었다는 겁니다. 이거 간첩이지요. 국가보안법으로 저는 정부가 한 게 아니라면 이건 간첩입니다. 곧바로 체포해야 되는 거예요. 외교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이 선박을 부산항에 억류하고 미국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등과 제재를 논의하고 있는데 이 피파이어니어호 외에도 다른 북한 관련 거래 의혹을 또 이 페트로 트레이딩사는 받고 있지요. 이 사는 국내 모 선사로부터 대여해서 운행 중인 루니스호를 싱가포르에다가 이렇게 빌려줬다고 주장하는데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국이 발표한 북한 불법 환적 의심 선박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작은 숫자도 아니고 16만 7천 톤 줌을 실어 날란 걸로 나오고 보도에 따르면 루니스는 목적지인 싱가포르에 가지 않고 공해상에서 머물다가 항상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페트로 트레이딩사와 거래한 은행들은 곧바로 지금 사실 파악에 나섰다는데 특히 미국과 유엔 안보리가 이 두 선박 루니스호와 피파이어니어호에 대출을 해준 은행들도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지금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이 이미 9.19 남북 정상회담 전후해서 한국의 은행들을 이 전화회의로 제재 가능성을 경고를 했지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장난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이 페트로 트레이딩사에 대출이 있다라는 것을 파악하고 정부와 페트로 트레이딩사의 사실관계 확인을 했다. 억류된 피파이어니어호나 지금 의심 명단에 이름을 올린 루니스호가 페트로 트레이딩사가 직접 운영한 게 아니라 대여 또는 재대여한 걸로 파악됐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미국이 이 말을 곧대로 믿겠습니까? 실제로 이 페트로 트레이딩사는 정부의 무슨
위장회사인지 국가정보기관의 위장회사인지 조사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지난해 8월 달에 벌어지기 시작했던 북한 석탄 문제 때도 세컨드리 보이콧 쇼크가 있었는데 그때도 결국 이 국내 이 신용도가 한국 은행들이 타격을 받았는데 이 페트로 트레이딩사가 무혐의로 결론이 나더라도 북한과의 거래에 한국 은행이 연루되었다라는 걸로도 국제사회의 은행 신용도에 큰 지장이 생길 것 같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페트로 트레이딩사가 무혐의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그걸 대여해주고 또 재대여했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꼬리를 자르고 넘어가지를 못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권이 지금 긴장을 감추지 못하는 것은 작년만 하더라도 미북 대화가 진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설마 한국을 그렇게 엿먹이면서 판을 깨겠느냐 했는데 지금은 미북 대화가 깨졌고 미국 내에서도 대북 제재를 강화하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때와는 상황이 다른 거예요. 현재 미국 상원에는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기관, 개인, 법인 등에 대해 세컨드리 보이콧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외교당국은 국내 금융사들이 미국과 유엔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는데 한국의 외교당국이 언제는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판단할 수나 있었습니까? 지금 정권의 거의 시다바리 수준밖에 안 되는 외교부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북한과 연루 의혹을 받는 자금 흐름으로 국내 금융사가 여태 제재를 받지는 않았다. 이걸 앵무새처럼 이야기하면서 안전하니까 걱정 마라 하고 있는데 그건 니들 생각이고 금융권에서는 최근에 이 국내 선박 법인이 계속 지금 미국과 유엔의 제재를 위반한 게 적발되면서 한국 정부의 지금 신뢰도 추락하고 결국은 한국 금융사들의 신뢰 추락으로도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박 대출이 이런 위험을 이렇게 갖고 올지 어떻게 알겠느냐. 선박 대출을 할 때는 북한 리스크를 점검해야 된다. 당연하지요. 선박 대출을 했을 때 북한하고 거래를 하는가 안 하는가를 그런 은행들이 지속적으로 체크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국이 지금 호위함을 보내서 지난달에는 3월 달에는 북한의 불법 환적 현장을 확인해 유엔에 보고까지 했다고 영국이 확인을 했습니다. 영국은 CVID가 완결될 때까지 감시 활동을 지속할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국 해군 소속 호위함 몬트러스호가 지난 3월 2일 일본 해상자위대와 함께 동중국해에서 북한 유조선 세별호와 국적을 알 수 없는 선박의 불법 환적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일본 외무성도 이를 확인했어요. 여기에 국적을 알 수 없는 이 어떤 의문의 배는 중국 거 아니면 한국 거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영국이 잡은 이 배도 한국 배일 가능성이 한 50%는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환적 등 제재 회피 시도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 개발을 돕는 자금의 주요 조달 원천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만약에 정부나 정보기관이 개입되어서 불법 환적을 하다가 일본이나 영국의 이런 호위함이나 경비선에게 걸렸다면 한국이 지금 이 동맹들 몰래 북한의 핵 프로그램 개발 비용을 대다가 동맹국에 적발되었다라고 요약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영국은 앞으로도 감시를 계속해 나가고 지금까지 서덜랜드호 등 호위함 3척을 파견한 데 이어 몬트러스호를 파견해서 무려 4척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덜랜드호가 지난해 파나마 깃발을 단 배에
북한 선박과의 불법 환적을 확인해 제재를 가한 사례를 지적하며 활동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지난주에도 말한 이 카트린호, 파나마 이게 영국 배에 적발된 걸로 보이는데요. 실제 선주는 한국식 혹은 중국식 이름을 사용하는 두영 혹은 도영 시핑으로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아니면 중국인데 이 배는 옛날에 2003년부터 2013년까지 10년 동안은 한국 배로 달고 다녔고 그 다음에 정진 넘버 1호 덕양호 도산 마루호로 운영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가 지금 부산항에 응유되어 있는데 지금 영국까지 나서서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미국의 해양경비대 소속 버솔프함 4,500톤이 지금 작전을 하기 위해서 한국에 와서 부산항에 입항했다는 거예요. 이 배가 지난 3월 달에 제주항에 입항해서 한국 해경과 대북 제재 위반 선박에 대한 검문 검색 훈련을 실시한 지 일주일 만이라는 겁니다. 자, 좀 웃기죠. 한국 정부의 사주로 한국의 선박들이 대북 불법 이렇게 석유 환적을 하다가 적발되는 거 아닌가라는 게 지금 제 추측인데요. 근데 그걸 한국 해경과 미국에서 멀리 날라온 해양경비대 소속 경비함이 같이 적발 훈련을 하고 있다? 이건 뭡니까? 정권이 마피아고 마피아가 정권입니까? 좀 너무 웃기잖아요. 자, 아까 말한 대로 영국과 일본 외무성의 공동적인 발표에 따르면 동중국해에서 불법 환적 중인 유조선 세별호를 지난달에 적발했는데 여기에 같이 걸려있던 배가 파나마 국적의 정체 불명의 배라는 겁니다. 자, 루니스호는 지금까지 16만 5천 톤 정도의 이 석유를 싣고 나갔는데 이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6,500톤의 유류를 싣고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기준 의원실에서 이야기한 걸 보면 2017년 이후에 27차례에 걸쳐서 16만 5,400톤을 싣고 나가서 의심 해역으로 가서 지금 석유를 어딘가에 넘기고 다시 돌아왔는데 루니스호의 선주사는 페트로 트레이딩 사고 그것이 또다시 이 배를 싱가포르 등에 재용선을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한국당에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요. 한국당이 왜 나경원이나 이 황교안이 당에 의총을 해서 이 문제를 정식으로 정부에 거론하고 있지 않은가. 한편으로는 한국의 해군이나 해경이 지금 미국의 영국의 이런 함정들과 같이 훈련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의 또는 제3국의 선박으로 위장한 사실상 한국에 시키는 대로 하는 유조선들이 지금 꼬리를 자르기 위한 행태로 이렇게 임대, 용선, 재용선 이런 행태로 해서 결국은 여수, 여천 등에서 경유 등 정제유를 싣고 공해상으로 나가가지고 지금 북한 선박에게 계속 석유를 대주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만약에 이게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진 거라면 간첩단이라고 봐야 되죠. 돈 벌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이렇게 임대, 재임대까지 하고 은행에서 대출까지 받으면서 했다면 이거는 그야말로 한국의 거대한 북한 간첩단이 선박사와 해운사를 운용해서 자기들 북한 배와 이렇게 만나게 해주는 그래서 불법 환적을 하는 그런 일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대규모 간첩단 사건 적발로 국가보안법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문제고 만약에 그 배후에 한국의 정보기관이 있고 또 그 뒤에 한국의 정권이 있다면 이거는 정권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아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정권 붕괴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민주주의에서 정권이라는 것은 법과 그 사회에 내려온 이 관습에 의해서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일을 국가가 했을 때 그 법을 따르고 지키는 것이지 국가가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거대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다고 하면 그때는 국가의 어떤 법이나 헌법을 국민들이 지킬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게 국민 저항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헌법을 무시하고 법률을 무시하고 인권을 무시하고 주적을 돕는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면 그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까 벌이는 일이 하나 있어요. 북한 주적을 유지하라는 연구 용역 보고서를 뭉개고 2017년 정치학회 장병 전신교육 교재 보고서를 발주했는데 보고서에 직접적인 적은 북정권이고 북한군이고 그 동조 세력도 적이다. 그랬는데 최종 교재에서는 이런 주적이 다 빠져서 전문가들은 적도 모르면서 어떻게 싸우냐. 그러면 안보가 불안해지는 거 아니냐인데 청와대가 사사건건 개입을 해서 군이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끌려다니면서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유엔사한테 사전에 통보도 하지 않고 DMZ 둘레길을 발표하고 어디 걸을 데가 없어서 그딴 길을 걸어요. 군은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GP 철거 그리고 그 이후의 감시 대책도 이 북한과 동시 이행을 하겠다라는 부분에 북한의 이행을 확인하지도 않고 청와대가 독촉해서 일단 진행만 했다는 겁니다. 군의 적폐청산위원회가 지금 군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35A 2대가 한국에 들어온 데 대해서도 군 고위층이 가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지죽은 듯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한국당은 왜 의총등을 열어서 이 문제, 북한의 석탄 밀수와 정제유 밀 반출, 이 배후에 지금까지 하는 걸 보면 이렇게 걸린 회사들을 덮어주고 무마하고 심지어 수사도 공소장이 엉망으로 되어 있다 그러고 또 재판에 유일하게 구속된 한 여성 사장은 자기가 기관이 시키는 대로 답변을 안 해서 이렇게 구속시켰다. 국민 참여 재판을 요구한다고 말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양상을 보면 전문가들은 열이면 열 대부분 지금 대북 석탄 밀수나 정제유 밀 반출의 배경에는 정부가 있고 정보기관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보기관이 이런 짓을 했다면 정보기관 자체가 북한의 간첩기관화되어 있다는 거고 그 정보기관에 이런 일을 시킨 사람이 만약에 대통령이라면 대통령이 저는 간첩 혐의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부에 대해서 진실을 조사하고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보다도 더 시급한 과제가 뭐가 있겠냐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밝힙니까? 한국당이 당 차원에서 황교안, 나경원이 북한의 석유 밀 반출과 석탄 밀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지 않고 무슨 정쟁 중단이나 이야기하고 산불이나 운운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당신들이 뭔가가 이 정권에 대단하게 덜미가 잡힌 게 있으니까 이렇게 처신하고 일부러 북한 석탄 밀수나 석유 밀 반출은 우리는 알고 싶지 않아. 당 차원에서는 말을 안 해야 하고 침묵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입을 다물고 있으면요. 당신 둘도 공범이다라는 걸 분명히 경고합니다.